2020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요, 아주 대담하고 또 되게 낙관적인 전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코스피 지수가 새로운 고지를 정복할 거라는 예측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장밋빛 전망, 그 이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또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과제들은 뭔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천. 이게 뭐냐면 많은 분석가들이 이거 머지않아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목표치인 거죠. 와, 정말 한국 증시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피 5천으로 가는 길. 이걸 생각해보면 마치 엄청 험준한 산을 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한국 경제가 이 등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등반의 모든 것을 한번 샅샅이 살펴보시죠. 자, 그럼 이 복잡한 경제 전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계획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탐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눈앞의 정상이 어떤 곳인지 보고요. 그리고 상승을 이끄는 힘, 또 등반을 막는 암초는 없는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정상 정복의 조건까지 차례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앞의 정상, 코스피 5천입니다. 지금 금융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코스피 4천 시대는 이제 넘어섰고 5천이라는 새로운 정상을 아주 자신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전반적인 방향성이 우상향이다. 이 말에는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상승을 이끄는 힘은 뭘까요? 시장을 이렇게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아주 강력한 순풍,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들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낙관론에 불을 붙이는 요인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나라 주가가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좀 싸다, 이런 저평가 매력이 있고요. 또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이 계속 잘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풀린 어마어마한 유동성, 그리고 정부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처럼 증시를 띄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쫙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도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등반을 막는 암초입니다. 하지만 모든 등반에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이 상승세를 가로막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장애물이나 역풍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전례 없는 낙관론으로 막 들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발딛고 사는 이 실물 경제는 구조적으로 약하고 민심도 좀처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둘 사이의 온도차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지금 시장을 이끄는 AI 낙관론이 혹시라도 꺾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고환율이랑 물가 부담, 이게 정말 크죠. 내수 소비가 계속 위축되고 있고 또 경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1,400원, 이게 지금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바로 달러당 1,400원에 육박가는 이 고환율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수입 물가를 확 끌어올려서 결국 우리 모두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입니다. 그럼 이런 거시적인 전망들, 코스피 5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는 과연 어떻게 와닿고 있을까요? 아마 정상에서 보는 풍경이랑 베이스 캠프에서 보는 풍경은 사뭇 다를 수 있겠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나빠졌다고 답한 분이 36%, 좋아졌다는 28%입니다. 그러니까 나빠졌다는 평가가 더 높은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주가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그 온기가 아직 대다수 국민에게는 닿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체감 경기는 안 좋다고 느끼는데도 정부가 경제에 잘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마도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은 아주 현실적인 바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처럼요.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게 주택가격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바로 이 안정적인 집값과 내 집 마련의 꿈,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바람 중 하나죠. 그리고 또 다른 핵심 관심사, 바로 일자리입니다. 취업의 문이 좀 더 많이 열려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 자신과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고 질 좋은 고용 기회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정상 정복의 조건. 결국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시장의 최고치 경신과 우리 국민들의 일상 사이의 이 간극을 메우는 게 궁극적인 과제일 겁니다. 모두를 위한 정상 정복. 이걸 위해선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원문 자료에 나온 이 비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2020년 한국 경제는 5,000m 고지를 향해 등반하는 산악팀과 같다. 최첨단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나 정책 같은 건 갖추고 있어서 정상이 눈앞에 보이지만 거센 맞바람, 즉 고환율이나 물가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게다가 팀원 간의 체력 격차, 바로 양극화 문제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등반이 멈추거나 심지어 조난당할 위험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팀원 간의 체력 격차,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지수 상승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 민심과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장비는 갖췄는데 팀원들 컨디션이 제각각인 그런 상황인 거죠. 최첨단 장비와 거센 맞바람, 정상에 오르기 위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코스피 5천으로 가는 이 여정은요, 단순히 숫자 하나 달성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선두그룹과 실물 경제라는 후미그룹, 이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한국 경제 전체의 기초 체력,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단결력을 함께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시험대인 셈이죠. 과연 우리는 이 험난한 등반을 모두 함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